공주아를 끌어내리려던 칼끝이 오히려 한성미의 입에서 꺾여버리는 순간 가장 먼저 표정이 굳은 건 차셀이었고 가장 크게 흔들린 건 양현빈이었습니다. 회사 징계위원회 문 앞에 서 있던 공주아는 그날 처음으로 해고라는 단어를 진짜 현실처럼 느꼈습니다. 그전까지는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아무리 회사가 차갑다 해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붙들고 있었는데요. 막상 문이 열리고 사람들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있고 자기 이름이 회의 자료 맨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걸 보는 순간 공주아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아,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구나 하고요. 공주아는 자기 때문에 팀이 시끄러워진 것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양현빈까지 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더 괴로웠습니다. 공주아와 양현빈은 이제 예쁘게 만나고 있었거든요. 둘만 알게, 정말 조심스럽게요. 회사에서는 이사님과 수석 디자이너로 철저히 선을 지켰고 회사 밖에서는 짧은 시간이라도 서로 얼굴을 보고 웃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완벽하다고 믿고 싶었어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요. 그런데 세상은 늘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눈빛이 달라지고 말 한마디에 심장이 흔들리고 위험한 순간에는 본능처럼 서로를 먼저 보게 되니까요.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양현빈은 끝까지 침착한 얼굴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공주아가 더 무너지지 않게 해야 했으니까요. 괜찮을 거예요.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정작 자기 손끝이 더 차가웠습니다. 김소혜가 옆에서 울먹이며 제가 다 밝히고 사직 썼을까요? 라고 할 때도 양현빈은 단호하게 막아섰습니다. 지금 와서 홈쇼핑 방송 사고의 진실을 꺼내면 일이 더 커질 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꾸민 일이라는 걸 회사가 안다고 해도 이미 회사는 반복되는 문제 직원이라는 프레임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백기사 쪽에서 칼을 뽑은 이상 누군가는 피를 봐야 했고 그 표적이 공주아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공주아는 그 상황에서도 양현빈부터 봤습니다. 나 때문에 이 사람까지 다치면 어떡하지?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더 분명히 알게 된 게 하나 있었는데요. 공주아는 자기 자신이 다치는 것보다 양현빈이 자기 때문에 흔들리는 걸 더 못 견뎌 했습니다. 그래서 더 입을 다물었고 더 참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은요, 참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양현빈은 마지막 희망처럼 한성미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사고의 당사자이자 가장 결정적인 증인이니까요. 차세리가 자필 경위서를 써주지 않겠다고 버티는 상황에서 한성미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공주아 운명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양현빈은 한성미가 공주아 엄마라는 사실보다도 한성미가 지금까지 보여준 냉철함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두려웠죠. 한성미가 혹시라도 고의는 아니었겠지만 기분이 나빴다 식으로 애매하게 말해버리면 회사는 그 문장을 곧장 칼로 바꿔 쓸 테니까요. 한성미가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한 번에 달라졌습니다. 한성미는 모델 계약을 앞둔 사람답게 말끔하고 단정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습니다. 공주아는 엄마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어떤 말을 할지 도무지 예측이 안 됐거든요. 한성미는 늘 딸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공주아를 편하게 만들었던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주아는 숨을 참고 엄마 입만 바라봤습니다. 위원 중 한 명이 형식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고 당시 부상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성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의료기관 진단으로는 경미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은 컸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주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양현빈 눈빛도 단단하게 굳었고요. 바로 그때 위원이 다시 밀어붙였습니다. 디자인팀 공주아 씨와의 마찰이 의도적인 행동으로 느껴졌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 짧은 정적이 정말 길었습니다. 공주아는
그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한성미가 아주 천천히 또렷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건 공주아 씨 때문이 아닙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순간 멈췄습니다. 한성미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일을 처리하는 회사의 방식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원들 표정이 동시에 굳었죠. 이런 대기업에서 사실관계가 분명하지도 않은 사고 하나로 직원을 징계위원회에 세운다는 게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나왔습니다. 저는 공주아 씨를 제 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주아 씨가 아니었다면 제 눈이나 광대뼈 어딘가에 더 큰 손상이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차세리가 회의실 밖 어딘가에서 이 소식을 듣고 있었다면 분명 입술을 꽉 깨물었을 겁니다. 차세리는 끝까지 경위서를 거부했죠. 차세리는 자기가 느낀 질투와 모욕감을 정당한 서운함으로 붙잡고 있었고 그 감정을 놓아버리면 자기 존재가 너무 초라해질까봐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성미가 그렇게 말해버리면 차세리가 꾸려놓은 복수의 논리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 여자도 나를 싫어할 거야 라고 믿고 있었는데 정작 그 여자가 자기 질투를 넘어 공주아를 먼저 살려낸 거니까요. 차세리는 그 지점에서 정말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성미가 미워서 버텼는데 그 한성미가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되어버리는 순간을 봐버렸으니까요. 회의실 안에서 한성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사자인 제가 이렇게 분명히 입장을 밝혔는데도 공주아 씨에게 불이익이 간다면 저는 회사가 진실보다 희생양을 더 원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차갑게 덧붙였죠. 그 경우 저는 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생각입니다. 그 말은 사실상 경고였습니다. 위원들은 그제야 계산을 다시 시작했어요. 한성미는 이제 FG 모델로 공식 확정된 인물이고 브랜드 이미지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회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다. 그건 공주아 해고보다 훨씬 큰 리스크였죠. 공주아는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먼저 차오르더라고요. 엄마가 자기 편을 들어줘서만은 아니었습니다. 한성미가 늘 엄마로서도 의사로서도 사람으로서도 너무 크고 강해서 공주아는 자꾸 엄마를 이겨야 하는 존재처럼 느껴왔거든요.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엄마가 자기 앞에서 벽이 아니라 방패처럼 서는 걸 본 겁니다. 그 감정이 공주아를 너무 세게 흔들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한성미가 먼저 나가려는데 공주아가 따라 붙었습니다. 엄마. 한성미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공주아는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해야 할지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머뭇거렸어요. 그러자 한성미가 오히려 먼저 말합니다. 바쁜 사람이 됐네. 갈게. 그 말이 무심한 척 들리지만 사실은 감정을 너무 크게 드러내면 무너질까봐 일부러 거리를 두는 방식이었죠. 공주아는 결국 고마워라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엄마 뒷모습만 바라봤습니다. 그 뒤 복도에서 양현빈이 공주아를 붙잡습니다. 어머니가 잘 말씀해 주셨어요. 공주아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표정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뭘 하셨어? 공주아는 엄마가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듣고 싶었고 또 듣고 나면 더 울 것 같았어요. 양현빈이 한성미가 했던 말을 천천히 전해주자 공주아는 결국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때 양현빈은 확신했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더 좋아하면 좋아했지 덜 좋아하는 일은 없겠다. 그런데 세상은 늘 그렇게 쉽게 넘어가 주지 않죠. 둘은 분명 예쁘게 만나고 있었고 완벽하게 숨기고 있다고 믿었지만 옆에서 이미 눈치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감을 잡은 건 아마 황보혜수였을 겁니다. 황보혜수는 사람 마음을 굳이 캐묻지 않아도 표정 하나, 타이밍 하나로 읽는 사람이니까요. 양현빈이 공주아 앞에서 유독 말을 고르고 공주아가 양현빈 앞에서 유독 표정을 정리하는 걸 몇 번이나 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죠. 그리고 박준혁도 냄새를 맡기 시작합니다.
박준혁은 감정보다 약점을 찾는데 재능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둘 사이 뭔가 있다. 이 생각이 한번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장면이 증거처럼 보입니다. 회의 끝난 뒤 양현빈이 공주아 쪽으로 반걸음 먼저 움직이는 것. 공주아가 다른 임원 말에는 무덤덤하다가 양현빈 한마디에는 눈빛이 흔들리는 것. 둘이 서로를 일부러 피하는데 그래서 더 신경 쓰이는 것. 숨기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그거잖아요. 평범하게 굴면 되는데 너무 조심해서 오히려 평범하지 못해지는 것. 회사 밖에서도 위기는 이어졌습니다. 공주아와 양현빈은 그날 밤 겨우 만나서 한숨 돌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필 공대안이 둘을 보게 됩니다. 공대안은 술이 약간 오른 상태였고 그래서 더 솔직했어요. 너 밤늦게 여기서 왜 남자랑 있어? 공주아는 얼른 우리 회사 이사님이라고 둘러대고 양현빈도 예의를 차려 인사하지만 공대안은 바로 고개를 갸웃하죠. 둘이 여기 같이 있지 마. 동네에서. 그 말은요.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상하다는 감을 잡았다는 뜻이었어요. 게다가 공대안은 한성미와 차세리 문제 때문에 예민한 상태였고 공주아가 또 다른 소문에 휘말릴까봐 더 강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대안은 양현빈에게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주아한테 가까이 오지 마. 접근 금지야. 장난처럼 들리지만 공대안 눈은 전혀 장난이 아니었어요. 양현빈은 겉으로는 침착하게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지만 그 순간 심장이 철렁했을 겁니다. 아, 벌써 이렇게 가까운 사람도 눈치채는구나. 그리고 집에 돌아온 공주아는 더 이상 평소처럼 웃지 못합니다. 양현빈이 너무 보고 싶고 한성미에게 너무 고맙고 회사는 아직 끝난 게 아니고 공대한 눈치까지 보이니까요. 이 예쁜 연애는요. 들키는 순간부터 행복이 아니라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공주아는 조용히 양현빈에게 문자 하나를 보내고 싶어질 겁니다. 오늘 너무 무서웠어. 근데도 너 보고 싶어. 양현빈은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웃으면서도 아플 거예요. 그리고 답하겠죠. 나도. 근데 이제 우리 더 잘 숨겨야 해. 문제는 그 문자가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이미 누군가는 눈치챘고 누군가는 의심하고 있고 누군가는 그 관계를 언젠가 카드처럼 꺼내 쓸 준비를 할 테니까요. 이번 전개의 진짜 무서운 지점은 여기입니다. 차세리와 한성미의 갈등은 겉으로는 끝난 것처럼 보여도 차세리 마음속 열패감은 더 깊어졌고요. 공주아 징계 위기는 한성미 증언으로 잠시 넘겼지만 공주아는 회사 안에서 더 눈에 띄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양현빈은 공주아를 더 지켜주고 싶지만 그 마음이 곧 들키는 통로가 되고 있고요. 공대안 같은 가까운 사람마저 감을 잡기 시작했다는 건 이 비밀 연애의 시간이 길지 않다는 뜻이죠. 그리고 다음 회차는 여기서 더 세게 갈 수 있습니다. 차세리가 겉으로는 한 발 물러났지만 속으로는 한성미와 공주아를 동시에 겨누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박준혁은 회사 내 징계 여진을 이용해 공주아를 프로젝트에서 떼어내려 들 수도 있습니다. 황보혜수는 두 사람을 직접 부르진 않더라도 한마디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수 있겠죠. 티를 안 내서 더 티나는 관계가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공주아와 양현빈 둘 다 얼굴이 굳을 겁니다. 즉, 이번 사건은 단순히 공주아가 해고를 피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성미는 엄마로서 딸을 살렸지만 동시에 회사의 중심으로 더 깊이 들어왔고 차세리는 저버린 싸움 앞에서 더 위험한 방식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생겼고 공주아와 양현빈은 사랑을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숨길수록 더 도드라지는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이 더 무섭습니다. 지금은 아직 눈치챘다 수준이지만 다음에는 누군가가 직접 물을 거예요. 둘이 사귀어요?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공주아는 딸이어야 할지 디자이너여야 할지 연인이어야 할지 선택해야 하고 양현빈은 상사여야 할지 남자여야 할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됩니다. 둘이 사귀어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공주와의 숨이 멎었고 양현빈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황보혜수의 입에서 그 질문이 나왔을 때 회의실 공기가 한순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고 아무도 농담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들 알고 있었다는 듯 확인만 남아있는 표정이었죠. 공주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잘 숨겼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그렇게 믿고 싶었죠. 그런데 그 믿음이 깨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양현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문제라서요. 딱 그 정도의 거리. 선을 지키는 말이었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황보혜수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라 그럼 회사랑은 상관없는 거죠? 그 질문은 사실 확인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 그 관계는 문제가 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공주와는 그때 처음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숨길 것인가 아니면 인정할 것인가. 그런데 그 순간 공주와 머릿속에 떠오른 건 양현빈이 아니라 한성미였습니다. 엄마가 방금 자기 인생을 걸고 지켜준 자리였잖아요. 그 자리에서 다시 또 문제를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공주와는 결국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짧고 단호한 한마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양현빈의 시선이 공주아에게 향했습니다. 아주 잠깐. 정말 찰나였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히 상처가 스쳤습니다. 그렇다고 공주아를 원망하는 눈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해했지만 아픈 표정이었죠. 황보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요. 그 한마디로 상황은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